인체 내 미생물은 39조 개 정도로 사람의 세포보다 약 1.3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람의 몸은 사람만이 것이 아니고 미생물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진화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체 내의 미생물은 인체가 생산하지 못하는 비타민, 비군이나 인체에 필요한 호르몬의 일부를 생산하며 아토피, 천식, 당뇨, 암, 면역 및 심지어 정신질환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변 내 세균이나 특정 물질의 차이를 분석하여 조현병, 치매 등을 진단하거나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데, 이는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로 어떤 학자들은 이를 제2의 뇌 혹은 제2의 게놈이라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바로 음식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캐서린 하먼 커리지거 저술하고 신유해님이 번역하여 현대지성에서 출간한 식탁 위의 미생물은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과 음식 간의 관계를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개념을 잡은 부분 중 하나는 체내 미생물군,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음식 등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기저기서 얻은 미생물들이 인체에 적응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김치, 낫또, 유산균, 음료 등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우는 유익균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식량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외에도 우리 체내의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있어 섬유질도 좋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식단은 섬유질, 유익균을 공급함에 있어 마이크로바이옴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는데, 19세기 이후 세균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를 박멸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기술의 발전으로 유익균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식품 산업이 발달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 즉 섬유질을 정제한 음식으로 인해 마이크로바이옴에 공급되던 섬유질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 맛과 영양만을 강조한 음식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우리 몸속에 또 다른 공생체가 먹을 음식을 빼앗아왔던 것이죠.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부 미생물은 사라질 경우 대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변 이식 혹은 대변 이식도 가능한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튜브를 통해 타인의 분변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건강한 분변을 냉동하여 보관한 다음 항생제 치료 후에 이식하는 방법, 혹은 정제한 알약 형태로 이식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체내 미생물군 혹은 미생물 생태계에 제대로 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인간들이 과거로부터 경험적으로 찾아냈고 전통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각종 음식에 대해 그 효능과 미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그로써 나와 나의 몸속의 미생물 생태계로 구성된 우리를 잘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의 연구 수준은 초기 단계이며 너무 앞서 나가는 기대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변 이식의 경우도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FDA에서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저자 역시 체중 감량의 지름길이나 건강을 위한 기적의 치료법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어놓고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책값튜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